네, 안녕하세요. 오늘 쉬운 정보를 만들어 보자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할 저는 소소한 소통의 백장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소소한 소통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쉬운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쉬운 정보. 과연 쉬운 정보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한 50분의 시간 동안 쉬운 정보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쉬운 정보가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준으로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워크숍 주제처럼 함께 쉬운 정보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문자 메시지가 4통이 와 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한 통씩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자 메시지. 이 나라 언어를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많지 않기 때문에 글자인지는 알겠으나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자. 이건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자네요. 영어를 잘 아시는 분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아시겠지만 영어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아는 단어 중심으로 위험하다, 피해라 이런 내용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일반 문자. 제가 오늘 제 워크숍 중간중간에 일반 문자, 일반 정보라는 표현을 자주 쓸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 문자나 일반 정보는 쉽게 바꾸기 전에 일상에서 이제 평상시에 마주하게 되는 정보나 문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문자라고 하면 실제 태풍이 온다고 하면 이런 안내 문자가 온다는 거예요. 태풍 내습 시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 접근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내습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하거든요. 다만 앞뒤에 있는 이제 단어, 문장의 맥락상 내습이 어떤 단어이구나, 태풍이 온다는 거구나 이렇게 유추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쉬운 문자예요. 쉽게 바꾼 문자이고요. 일반 문자와 의미는 같습니다. 태풍이 오면 강가, 바닷가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조금 더 쉬운 표현과 직관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문자 하나를 봐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정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잠들기까지 정말 무수한 형태, 무수한 종류의 이제 정보를 접하고 살 텐데요. 그러한 정보 중에 몰라도 되는 정보가 있고 모르면은 나에게 큰 손해 혹은 나에게 불이익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안전문자의 경우 그런 정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안전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위치 기반으로 자기가 있는 곳에 어떠한 이제 안전과 관련한 주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나 해당 지자체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문자입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정보에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가?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근데 접근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정보가 꼭 알아야 되는 안전문자와 같은 정보는 단순하게 글자, 잘 지내라는 그 안부 메시지와는 조금 다르잖아요. 이런 삶과 생활과 직결된 정보는 나의 안전이자 나의 건강, 그리고 결국에는 나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지 않은 이런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이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모두 알고 계시고 시각장애인이란 걸 안다면 우리가 글자나 책으로 된 정보를 드리고 이걸 보세요라고 하지 않잖아요. 점자를 활용하는 걸 알고 있고 또 점자가 없는 상황 혹은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는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은 듣는데 어려움이 있죠. 수어라는 걸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수어가 서로 어려울 경우 혹은 수어를 모르는 청각장애인은 글을 쓰거나 필담이라고 해요. 글을 써서 의사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어라는 것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
정보 접근 수단으로 사회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이해의 어려움이라는 장애 특성을 갖고 있으세요. 그럼 앞에서 보지 못하는 특성, 듣지 못하는 특성에 맞춰서 다른 언어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정보 접근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해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 게 그 특성에 맞는 정보 접근 지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발달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죠. 저희가 쉬운 정보를 한 4년 정도 만든 경험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만든 쉬운 정보를 보고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그리고 어린아이,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그리고 한자어가 생소한 청년이나 청소년 분들까지 나에게도 쉬운데? 나에게도 필요한 정보인데?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이나 사용 환경을 이야기하는데요. 즉,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죠. 저희는 쉬운 정보가 비단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쉬운,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모두를 위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해서 잘 설명한 짧은 영상이 있어서 이 영상 한 편 같이 보고 제가 이어서 워크숍을 진행하겠습니다. 누구나를 위한 디자인. 생각을 바꾸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생각을 바꾸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생각을 바꾸면 누구에게나 편리하게 변화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세상,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 유니버설 디자인이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함께합니다. 네, 영상 같이 보셨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하면서 정보를 편하게 접하고 그리고 공간을 편하게 누리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쉬운 정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쉬운 정보라고 하면 사실 하나의 문장, 하나의 설명으로 뭔가 정확하게 규정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이 가진 경험, 지식 수준, 관심사에 따라 쉽다는 기준은 달라져서 굉장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쉬운 정보의 몇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림으로써 쉬운 정보가 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제 일반 정보와의 겉모습을 딱 비교를 해보시면 어떻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우선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텐데요. 제가 오늘 일반 정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일반 정보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로 접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복지 서비스를 이제 지원받는 대상이 이제 소득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단어가 익숙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 포털, 유명한 인터넷 포털 한 군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정확한 글을 읽어보기 전에 그냥 쓱 보기에도 굉장히 설명이 길죠. 그리고 또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어려운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직계혈중 이렇게 고유명사 그리고 전문 용어들이 많아서 어려워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 설명글조차도 또 어려워서 또 검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쉽게 설명한 쉬운 정보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지닌 핵심적인 의미만 짧고 쉬운 표현으로 글로 설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보조적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쉬운 정보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든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비포, 그러니까 일반 정보고 오른쪽에 애프터, 쉬운 정보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장애인 우대권 이용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도 찍어 있지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사진이. 그리고 한글 파일에 글자만 쭉 나열되어 있고 읽어보면은 그 설명이 약간 모호한 표현도 있고 어려운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일단 텍스트 크기를 조금씩 다르게 했죠. 제목, 강조해야 될 부분은 색을 다르게 쓰기도 했고, 그리고 특별히 알아둬야 할 정보는 박스를 쳐서 그 안에 내용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 보기에도 내용도 달라지긴 하지만 편집이나 정보의 구성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달라지기도 하는 게 쉬운 정보고요. 다음 자료는 저희가 쉬운 정보는 형식이 다양하다라는 이야기를 요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정보가 인쇄물, 책으로만 된 정보에 국한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공간 안에서 보는 정보는 공간을 잘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정보와 관련된 대표적인 쉬운 정보는 저는 사인물이 쉬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기관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그 기관에서, 그 공간에서 어떤 활동과 어떤 프로그램을 인지할 수 있는지 쉽게 사인물을 알려줘야 될 텐데 왼쪽에 보면 상담시 투 이렇게만 되어 있죠. 오른쪽은 저희가 다양한 이제 사인물 예시를 넣어놨는데 건강증진실의 경우에는 그 공간에서 하는 행위를 이제 러닝머신을 넣어가지고 운동한다라고 직관적으로 알려줬고 다른 공간도 보시면 공간 안에서 어떤 활동이 있는지를 직관적인 일러스트와 함께 글을 크게 넣어서 사인물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쉬운 정보를 활용을 하다 보면 사실은 쉽게 알려드렸으니까 몰랐던 걸 알게 될 거야. 이 하나의 변화를 기대하기 마련인데 사실은 이 쉬운 정보를 주는 그 정보를 접하는 사람의 그 삶의 변화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5가지의 변화를 저희가 쉬운 정보를 실제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제공하면서 직접 이제 경험한 것인데 비단 이것이 발달장애인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려웠던 정보를 보다가 일반 정보가 너무 어려웠는데 쉬운 정보를 보면 이러한 변화를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첫 번째, 알 권리를 지키는 거죠. 몰랐는데 몰라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보는 것을 내가 알게 됨으로써 나의 알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삶의 주체성을 살릴 수도 있게 됩니다. 내가 몰라서 누군가에게 항상 물어본다는 것은 그게 반복될수록 굉장히 수동적인 주체로서 살게 되는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누군가에 물어보지 않아도 그 정보를 알 수 있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스스로 삶의 주체성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식을 익히게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걸 계속 보면 사실 책도 한번 펼쳤다가 너무 어려우면 끝까지 못 읽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어떠한 정보가 나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한다고 하면 그걸 보고 새로운 지식을 또 쌓고 익힐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5번째는 약간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 정보를 안다는 거는 내가 혼자 알고 그만두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이제 쉬운 정보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혹은 지역사회의 관계를 잇게 되는 변화까지 가져오는 아주 쉬운 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저희가 만든 사례를 통해서 이런 정보도 쉽게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예요. 발달장애인 중에 근로계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하시죠. 취업도 하시죠. 취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회사와의 약속을 이제 문서로 정하는 일일 텐데요. 근로계약서를 체결해 보신 분들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한 장짜리 종이에 위아래 여백 없이 빼곡하게 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가 빼곡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근로계약이라는 거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너무 생소한 표현들이 많죠. 정규직,
계약직, 4대 보험, 뭐 수습기간, 상여금 이런 표현들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또 계약 관계에서 그걸 물어보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도 많아서 그냥 이게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서는 이제 사인을 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발달장애인 분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의 근로조건을 조금 더 본인 스스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건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세요. 이게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정말 사회초년생, 4대 보험이 모르는 사회초년생도 정말 많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보이죠. 이런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근로기준법상 사용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이 보이는 문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무사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까지 받은 문서고 혹시 지금 워크숍 이제 듣는 분 중에 이 근로계약서 우리 기관에서 필요한데 라고 하면 저희 대표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문자 메시지예요. 안전 문자죠. 제가 앞에 이제 도입 부분에서 문자 메시지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문자 메시지는 저희 예전에 같이 일을 했던 발달장애인 동료가 문자 메시지를 보고 뭐야 너무 어렵잖아 라고 버럭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 계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안전 문자도 쉬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안전문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안전문자는 사실은 2018년도에 저희가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어서 온라인에 홍보를 했던 건이에요. 그때 당시 태풍 이름도 저는 기억을 하는데 태풍 쏠리기라는 게 왔을 때 이 문자를 이렇게 바꿔서 행안부에서 내는 문자 너무 어렵다 이렇게 쉽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SNS에 캠페인 성격으로 올렸었는데 발달장애인이 아닌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이제 청소년, 청년분들께서 나도 내신 몰랐는데 행위 자제? 무슨 뜻이 잘 모르는데 낙하물 너무 어려운데 이러면서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쉬운 정보는 모두에게 필요한 쉬운 정보다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제 일반 정보랑 쉬운 정보를 비교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용어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가 복지 용어 중에 정말 어려운 표현이 너무 많아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만 알고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너무 많아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용어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용어를 쉽게 알려드리는 책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가 최근에 만든 뜨끈뜨끈한 자료입니다. 9월 28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실까요? 세계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이라는 이제 세계적인 기념일인데 아직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9월 28일 날 세계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을 맞이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해하기 쉬운 장례식장 예절 책자와 영상을 만들어서 현장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장례식장 예절은 사실 우리가 이런 일상적 대소사가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일이긴 하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서 그 예절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예절처럼 이제 상대를 위로하기라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쉽게 알려주고 절하는 법도 그림과 영상으로 알려주고 에티켓도 쉬운 설명으로 이제 만든 자료예요. 이것도 저희가 인쇄물 배포는 이미 끝났지만 신청하시면 PDF로 파일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NPO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이제 기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이 정보가 유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와서 신청하시고 유튜브도 보고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코로나가 정말 끝나지 않죠.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은 익숙한 표현들이 너무 많지만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가격리, 코호트 격리, 비말 감염,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이제 마스크 오브제 이런 표현들이 코로나 초반에는 뉴스만 틀면, 인터넷 창만 열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접하는 발달장애인 혹은 발달장애 아니더라도 어린아이, 외국인, 어르신들이 알까?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스컴에서 그 용어를 안 쓰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무슨 뜻인지 알려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작년 초반에 코로나가 생겼을 때 이렇게 코로나와 관련된 용어를 정말 매일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중에 하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접하는 정보 중에 몰라도 되는 정보가 있지만 모르면 내가 위해를 당하거나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그거는 꼭 알아야 되는 정보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안전, 권리와 관련된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보가 쉬워져야 되지만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자원도 시간도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안전, 권리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걸 만들기도 했습니다. 신조어. 여러분 신조어 잘 아시나요? 저는 신조어 정말 모르고 줄임말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신조어나 줄임말이 굉장히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고 TV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조어 중에 몇 가지를 발달장애인에게 알려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플렉스. 플렉스는 조금 이제 오래된 신조어인데 이 플렉스를 알려드렸을 때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분들이 와 이렇게 알려주니까 너무 좋다. 예를 드니까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내가 이대로 해봐야겠다. 이런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림픽과 관련된 쉬운 정보를 만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시기에 굉장히 집중돼서 보여진 정보들이 있잖아요.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국민들의 세계적인 축제이기도 한데 연패라는 표현은 사실 중의적으로 써요. 예, 연패라는 게 같은 운동 경기에서 한 팀이나 한 선수가 계속 이기는 것을 또 연패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지는 것도 또 연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알려주는 쉬운 정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소개드리고 뒷부분에 쉬운 정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올해 4월에 이런 책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4년 정도 쉬운 정보를 만들다 보니까 이 쉬운 정보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아요. 4년을 했지만 쉽지 않고 매일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진 쌓인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현장에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글을 이렇게 쓰면 조금 쉬워요. 편집을 이렇게 하면 조금 쉬워요. 그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폰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노하우를 정말 갈아 넣어서 쉬운 정보를 만들어 보자. 시리즈 첫 번째로 쉬운 정보 만드는 건 왜 안 쉽죠? 제목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책을 만들었고요. 뒷부분에 쉬운 정보를 만들어 보자. 실제 실천해야 될 것들은 이 책의 이제 일부 내용을 제가 오늘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이보그가 되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라고 갈 수 없다면 작가인 김초연 님께서 우연인지 영국에서 이 쉬운 정보 외국은 이즈리드라고 하거든요. 이즈리드를 접한 이제 만드는 기관에서 이제 발론티어 이런 걸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떠올려서 이렇게 추천사도 써주셨는데요. 이 책의 내용 중에 핵심 사항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만 알아두셔야 될 게 제가 4년 동안 밥만 먹고 쉬운 정보 만드는 일만을 하는데 결코 쉽지가 않아요. 쉬운 정보 만드는 건 왜 안 쉽죠? 이걸 외칠 만큼 쉽지 않아서 사실 오늘 워크숍 50분이라는 짧은 워크숍을 듣는 동안 쉬운 정보를 바로 만드시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쉬운 정보가 무엇이구나 알게 되시면서 이제 뭔가 홍보물 기관의 자료를 만들 때 쓰시는 직원의 입장이 아니라 이걸 접하는 우리의 클라이언트, 우리의 이용자, 우리의 발론티어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뭘까? 표현이 뭘까? 고민을 하시게 되실 텐데 그게 쉬운 정보 만드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고민을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에 목표를 두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정보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읽었을 때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말하는데 굉장히 동어 반복적인 무책임한 설명이죠. 그래서 조금 더 구현을 하자면 쉬운 정보는 내용도 쉬워야 되고 형식도 쉬워야 된다. 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형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형식부터 말씀을 드리냐? 너무 간단해요. 저희 책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에 쉬운 정보 가이드 뭐 이렇게 검색하면 국내외 연구 보고서가 조금 나오는데 다 유사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따라할 수 있습니다. 서체가 어떠해야 된다. 서체는 쉐리프가 없는 지금 제가 이제 화면에 보이는 폰트처럼 고딕 계열, 도듬 계열 이런 폰트를 써주셔야 되고 글자 크기는 당연히 커야겠죠. 최소 12에서 14포인트. 어르신들이 보는 자료는 15포인트 정도가 적절하고요. 자간, 어간, 행간이 너무 촘촘하지 않아야 돼요. 글자가 붙어서 보이지 않도록 가독성을 고려해야 되고 글줄 길이도 너무 들쭉날쭉하지 않고 정렬은 왼쪽 정렬을 기준으로 하고요. 인쇄 용지는 뒷면이 비치지 않도록 약간의 두툼한 실제 A4 용지보다 더 두툼한 최소 120g 정도 이상의 종이를 사용을 하고 제본 방식은 이 책을 어느 면을 펼치더라도 쫙쫙 펴지는 중철 제본을 추천을 해요. 근데 두께가 있다고 하면 무선 제본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도 무선 제본 중에 쫙 펼쳐지는 제본들이 있어요. 그런 자료를 이제 제본 형식을 권유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로만 했지만 가이드를 살펴보시면 더 간단하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내용을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긴 해요. 쉬운 어휘가 신어야 되고 문법 구조가 단순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문장에 보조적인 사파, 사진을 넣어서 이제 쉬운 정보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내용 중에 오늘은 글에 대한 거, 쉬운 어휘의 단순한 문법 구조에 대한 부분을 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쉬운 정보를 제작할 때는 주독자의 참여를 곳곳에 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독자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일 거고 노인분들을 위한 기관은 어르신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처음에 뭐가 궁금한지 물어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만든 자료를 보여드려서 정말 쉬운지 검토를 받으면 더 쉬워질 수 있다. 이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쉬운 정보의 형식을 종이로 된 거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정보가 쉬워져야 된다. 우리 기관이 만드는 영상도 쉬워져야 되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인물도 쉬워져야 되고 그렇게 쉬운 정보의 형식을 조금 자유롭게 폭넓게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쉽다라는 기준 사람마다 달라요. 정보를 접하는 사람의 특성과 경험을 고려해서 1번과 연결되죠. 독자를 고려해서 그 독자의 경험에 맞춰서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미지가 많다고 무조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지는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치 사용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려운 표현을 안 쓴다고 했잖아요. 쉬운 어휘를 쓴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어려운 표현 중에 알아둬야 할 표현들이 있어요. 어렵지만 지역사회에서 너무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표현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그 뜻을 쉽게 알려주는 게 더 적절한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주제를 쉬운 걸 만들까 고민이 되신다고 하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주제를 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경험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제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쉬운 정보 제작 과정이 이렇게 9가지예요. 근데 이 9가지가 정말 물 흐르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쉬운 정보를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최종적으로는 확인을 받고 그 확인받는 과정을 감수, 8번째 감수라고 하는데 감수를 받고 글이 어렵다라고 하면 4번 쉬운 글 작성으로 다시 오고요. 이미지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5번 이미지 개발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앞뒤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돼서 최종적으로 제작되는 게 쉬운 정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쉬운 글 작성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제가 말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쉬운 단어를 골라야죠. 어휘를 잘 쓰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단계인데요. 쉬우면서도 정확한 단어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PR 단어 표현과 오른쪽의 대체 단어 표현은 저희 경험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해소, 협력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모니터링이라는 표현 대신 없애기, 함께 힘을 모으기, 이야기 나누기, 마음에 드는지 확인하기나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대체 표현들을 계속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대체 표현을 고민하는 노하우, 바로 사전 검색이에요.
저는 원래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했어요. 글 쓰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전공과 이제 커리어를 갖고 있는데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일에 경험이 많고 그래서 이제 쉬운 정보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직업병으로 사전 검색이 생겼어요. 제가 아는 표현이지만 사전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은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전을 검색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아래쪽에 내려가다 보면 유의어, 반의어 사전이 있습니다. 이게 또 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전을 검색하면서 내가 이 어휘 대신 어떠한 쉬운 표현의 어휘를 쓸 것인지 계속 검색과 고민을 반복해서 결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일단 설명 덧붙이기. 이건 무엇이냐면 어려운 어휘지만 이게 일상에서 자주 쓰인다라고 하면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거는 요즘에는 음악을 들을 때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인데요. 이 스트리밍은 정말 요새 모든 컨텐츠, 스마트폰으로 보는 모든 컨텐츠가 스트리밍 서비스잖아요. 그럼 스트리밍 서비스를 대체해서 설명하려고 막 노력하기보단 그대로 두고 그 밑에 그 뜻을 알려주는 거죠. 스트리밍은 음악이나 동영상을 저장하지 않고도 바로 듣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와 같이 알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 독자에게 맞는 어휘를 사용한다. 이건 제가 전제를 둘게요. 이 독자가 바리스타로 일을 하려고 하는 발달장애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바리스타 업무 매뉴얼을 쉽게 알려주는 거다라는 전제 하에 커피콩을 갈아서 커피물을 만듭니다. 너무 어색하죠. 원두를 갈아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합니다. 물론 원두, 에스프레소, 추출 다 어려울 수 있지만 바리스타로 일을 하려면 알아둬야 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두, 에스프레소, 추출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는 게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표현을 통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 중에 의미가 같은데 표현이 다른 이제 경우가 덜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신 예시처럼 연락처,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각각 다르게 기재하면 이게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건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혹은 연락처, 휴대폰 번호도 상관없어요. 한 가지로 통일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표기법을 쓱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뭔가를 표기할 때 특히 기호 같은 경우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생략하지 않고 가급적 한글, 가급적 숫자로 표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장 안에 숫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해 주는 게 좋고요. 24시간제에는 누군가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시 대신 낮 3시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연, 월, 일도 점 대신 읽을 수 있도록 2021년 5월 21일이라고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1000단위 이상의 단위는 어려울 수 있어요. 숫자가 약하신 분들은 그럼 22 쉼표 000 대신 22,000원. 그래서 한글과 같이 병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특수기호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한글로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다라는 것은 너무 많은 정보가 있을 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게 꼭 핵심적인 정보가 아니라고 하면 필요한 내용만 남겨서 핵심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좋아요. 지금 예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문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에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이제 문장이거든요. 이런 거는 중간에 생략될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짧은 문장으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합니다. 라고 조금 더 명확하게 필요한 내용만 남겨서 문장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글이라는 표현에서는 굉장히 문장을 늘어서 한 문장에 여러 가지 정보를 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예시 문장에 산사태로 대피해야 할 때는 마을에 간 학교 등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빨리 피합니다. 굉장히 호흡도 가파를 만큼 문장이 긴데 이런 거는 정보를 나눠서 두 가지 문장으로 써주면 읽는 사람에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면 빨리 피해야 합니다. 산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간 학교 등이 안전합니다. 훨씬 짧고 이해가 쉽겠죠.
그리고 단문으로 쓰는 건데요. 뭐뭐 했지만, 뭐뭐 했으나,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장은 문장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장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라는 표현이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슬픔이나 괴로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는 이제 단문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은유, 비유, 추상적 표현은 자주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표현을 정말 짐작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직관적인 표현이 더 좋죠. 어떤 일을 처음 하다 보면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다. 사실은 처음 한다고 길을 헤매는 건 아니잖아요. 길을 잘못 찾으면 이제 헤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좀 더 직관적인 표현은 어떤 일을 처음 하다 보면 방법을 몰라서 막막할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일을 처음 하다 보면 누구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훨씬 직관적이죠. 그리고 능동문, 긍정문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밥 먹기 전에는 손을 반드시 씻지 않으면 안 된다.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한국말이 익숙치 않은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합니다.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미니 실습을 할 거예요. 제가 미니 실습을 하면서 조금씩 시간을 들여보려고 앞에 거를 급하게 진행을 했는데, 앞에 이야기만 듣고 과연 실습을 하실 수 있을까 걱정되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한 포인트를 들으시고 조금, 우리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 내 주변의 정보를 어려워할 것 같은 사람, 저희 엄마, 저희 아버지도 그런 분 중에 하나 있는데 그런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제공해야겠다라는 맥락으로 이제 실습에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 생각하고 댓글을 남기실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드려볼게요. 첫 번째,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스트레스 해소. 영어 한자어로 조합되어 있는 표현인데 위 어구에서 쉽게 바꿀 단어는 무엇일까요? 스트레스일까요? 아니면 해소일까요?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 둘 다일까요? 제가 조금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일까? 해소일까? 스트레스 해소일까? 네. 자, 정답이라고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해소입니다. 스트레스, 물론 영어예요. 영어이긴 하지만 일상에서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죠.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이제 의사소통이 어려울 만큼 중증의 장애인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증이나 중경증의 발달장애인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이제 직장생활도 하는데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답답해 뭐 이런 이야기 너무 일상적으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영어지만 해야 될 영어이고 해소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없애기라고 바꿀 수 있죠. 스트레스 없애기, 스트레스 푼다 이런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죠. 우리가 명사는 어려워도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서술어 이제 이런 표현은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포인트로 두고 서술하는 표현은 조금 더 쉬운 표현을 꼭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상시 대피해야 합니다. 쉽게 바꿔보세요. 비상시 대피해야 합니다. 이거를 쉬운 문장으로 쓰면 어떻게 될지 댓글로 한번 남겨봐 주세요. 제가 한 10초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비상시 대피해야 된다. 어떤 이제 댓글이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뭐 할 시라는 표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비상시,
긴급시, 뭐 이런 제가 자꾸 위험한 상황만 생각이 나는데, 이 뭐뭐할 시라는 거는 한자어고요. 그리고 이 뭐뭐할 시를 뭐뭐할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비상시라는 표현을 조금 풀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피해야 합니다를 그대로 써도 이해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기관에 이제 고객인 발달장애인이 떠올린다고 하면 저는 이것도 대피를 어디로 하는 것인지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위험할 때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어, 뭔가 뭐뭐 하세요처럼 꼭 해야 되는 그 문장 표현으로 비상시라는 것은 위험할 때는이라고 풀어서 이렇게 글자를 이제 그 문장을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쉬운 정보에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정보를, 일반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정보를 접할 때 사전 지식이나 배경을 모르는 경우가 덜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독자를 고려해서 이 독자가 이 정보를 알려면 사전 지식이나 배경이 무엇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거를 또 넣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실습인데요. 제가 이제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탈시서로 혼자 살 준비를 하는 발달장애인 소소 씨가 있습니다. 이 소소 씨에게 서울시의 이름통장 서비스를 알려주려고 해요. 근데 이 내용에서 맨 앞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정보, 그러니까 지금 1번 네모 칸에 들어가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맞춰주면 되는데요. 서울시 이름통장 서비스가 뭐냐면 장애인을 위한 이제 적금 서비스인데 장애인분이 아마 3년일 거예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 약속된 금액을 저금을 하면 서울시에서 매칭 펀드로 저금을 해서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이거든요. 이걸 알려주는 자료예요. 근데 힌트가 제가 있죠. 소소 씨는 적금 등 장기 저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2번은 이름 통장이란 그래서 이름 통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했고 3번은 이름 통장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다 그리고 돈을 찾는 방법 그리고 저축한 돈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1번은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약 10초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원래 라이브였는데 라이브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분들이 어떤 댓글 남겨주는지 이제 내일은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소소 씨는 장기 저축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장기 저축 모른다. 그러면 돈의 개념, 저축의 개념을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은 어떻게 사용하나라는 큰 제목 아래에 어떤 돈이 있는지, 돈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현금도 있고, 그러니까 지폐도 있고, 동전도 있고, 수표도 있고, 그리고 이 돈이 들어있는 카드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건 왜 넣었냐면 우리가 장기 저축 안 해보신 분들 처음 저축할 때 너무 어렵잖아요. 왜냐면 내 돈이 계속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이 돈을 써야 될 것 같지 않는 그런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목표를 정하면 쉽게 돈을 모을 수 있죠. 그래서 소소 씨도 장기 저축 경험이 없으니까 이 목표를 정하는 걸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돈으로 무엇 할 수 있는지를 활동을 하는 거죠. 나는 이 돈을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할 거야. 난 이 돈을 모아서 꼭 갖고 싶었던 노트북을 살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여기서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저축이 무엇인지 저축을 할 때 입금. 적금 같은 경우는 해당 통장에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개념을 여기서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험을 고려했을 때 그분들에게 맞게 컨텐츠 목차를 구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넣는 게 글을 쉽게 쓰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배우면서 정보를 익히는 게 더 유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쉬운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다음 퀴즈도 한번 맞춰보세요. 객관식입니다. 네. 다음 중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단어로 바꾸지 않고 설명을 제공해야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 바우처 2. 유의미 3. 주체성 4. 폭탄 세일. 네. 이 네 가지 단어 중에 이 단어는 평소에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둬야 돼. 네. 라는 단어는 어떤 것일지 제가 이거는 한 5초 정도만 기다려볼게요. 네. 이게 대부분이 비슷한 답변을 하는데 가끔 갈리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단어는 바로 바우처입니다. 일단 바우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방식으로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바우처 서비스 정말 많아져요. 새롭게 생기는 서비스는 거의 다 바우처 서비스예요. 그래서 바우처라는 게 무엇인지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뭔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의미, 이런 거 대체할 수 있죠. 그죠? 주체성, 대체할 수 있죠. 이거는 꼭 써야 되는 표현이 아니죠. 폭탄세일, 이거는 쓰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발달장애인 중에 비유적, 추상적, 은유적 표현 어려운 분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이 표현 어려울 거예요. 폭탄을 정말 세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알려주기보다는 우리가 쓰지 않아야 되는 표현에 폭탄 세일이 해당돼요. 가끔가다 폭탄 세일을 이제 그런 용어라고 생각해 주는 분도 계신데, 바우처라고 이런 결의 용어는 쉽게 알려드려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주관식입니다. 절전을 생활화하자. 이것도 한자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자어 안 쓰면 좋겠어요. 꼭 써야 되는 표현 외에는 풀어서 쓰면 좋겠는데, 절전을 생활화하자도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 어떤 문장이 될지 제가 이것도 한 10초 정도 기다려 볼게요. 네. 이 절전을 생활화하자는 만약에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바로 전기를 항상 아껴 쓰자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전기를 아껴 쓰자, 항상을 빼도 되겠지만 생활화의 표현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습관을 가지려면 굉장히 자주 항상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쉬운 표현, 쉬운 정보를 만들 때는 쉽게 설명하는 것도 좋죠. 짧은 것도 좋죠. 항상 짜 빼면 더 짧아지긴 하지만 정확한 표현을 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절전이라는 표현, 그리고 생활하라는 표현을 다 놓치지 않는 쉬운 문장은 전기를 항상 아껴 쓰자라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동문, 능동문의 이제 실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수동문이에요. 기관은 당사자로부터 쉬운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청받았습니다. 이거를 능동문으로 바꾼다 하면 어떻게 되겠죠? 자, 이것도 10초 정도 기다려 볼게요. 주어 동사만 바꾸면 되겠죠? 자, 10초. 네, 다들 이제 이렇게 쓰실 시간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주체가 될 수 있죠. 능동문을 바꾸면. 당사자는 기관에 쉬운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뭐뭐로부터 뭐뭐를 했습니다. 라는 표현은 받았습니다. 이런 수동문은 어렵으니까 굉장히 가급적 문장을 쓸 때 뭐뭐로부터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것들. 수동문의 이제 문장 표기, 문장 서술을 유념해서 안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지금 이제 사실 이미지는 제가 오늘 워크숍이 너무 짧아서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 실습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2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쉬운 정보에서는 문장에 맞는 보조적인 이미지가 있으면 정보 전달이 더 잘 될 거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각각의 이제 자료 유형에서 어떤 이미지, 사진이 좋을지 사파가 좋을지 맞춰주시면 돼요. 홈페이지 가입 방법은 사진이 좋을까요? 사파가 좋을까요?
커피 머신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사진이 좋을까요? 사파가 좋을까요? 자가격리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은 사진이 좋을까요? 사파가 좋을까요? 예, 각각 어떤 게 더 좋을지 제가 5초 정도 기다릴게요. 네, 시간이 참 빠른데요. 네, 이렇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가입 방법은 실제 어플이나 그리고 웹페이지 같은 데 가입을 한 거나 뭔가 신청할 수 있는 거를 알려줄 때는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진이라고 했고요. 커피 머신 사용 방법은 실제 커피 머신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알려줘야 되는 그 커피 머신 사진. 메뉴 버튼을 무엇을 눌러야 되는지 사진을 찍어서 해당 기계의 사진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쉽고요. 자가격리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일상생활로 지켜야 되는지는 사진보다는 사파로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만 핵심적으로 그려서 알려주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쉬운 정보의 사파에서는 필요시 추가 요소를 활용을 해요. 근데 지금 정답이 나왔네요. 아, 네. 제가 실수로 정답을 먼저 보여드렸어요. 못 보신 분이 계실 거라 믿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쉬운 정보의 사파에서는 필요시 추가 요소를 활용을 하는데 지금 이제 문장을 보조하기 위한 사파에 어떤 추가 요소가 필요할지. 문장은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있다라는 글이고요. 지금 실제 두 분이 약간 인상을 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필요한 추가 요소는 바로 이거죠. 네. 늦은 시간, 야근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 시계와 그리고 창밖에 달을 볼 수 있는 이런 추가 요소를 넣으면 이 문장에서 담고자 하는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제 담고 있는 이미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지금 사실은 쉬운 정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하면 저는 한 5시간씩 4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20시간까지로 뭔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주제인데 우리가 50분 동안 쉬운 정보가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소소한 소통은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라는 것을 이제 공감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서비스를 받고 이용하는 그리고 혹은 이 NPO에 하는 일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글도 고민을 해야 되고 목차도 한번 이제 고민해서 새롭게 짜야 되고 그리고 보조적 이미지도 단순하게 심미성이 아닌 정보 전달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뭔가 컨텐츠를 만들 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저희 이제 오늘 워크숍이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더 자세히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소소한 소통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워크숍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